2026년 5월 8일 금요일 닌텐도의 결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지만 주가는 월요일인 11일에 개장하자마자 폭락해버렸죠. 이유는 가격 인상. 해외판의 경우 449달러에서 50달러 인상된 499달러, 일본판의 경우 49,980엔에서 1만엔 인상된 59,980엔입니다. 한국은 9월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일본판의 인상폭이 유난히 큰 이유는 일본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이고 499달러를 엔화로 환산하면 약 79,000엔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렴한 가격은 맞습니다. 그럼 닌텐도는 왜 가격을 인상한 것이며 주가는 왜 떨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나비 효과 때문이죠. 이번엔 닌텐도가 공시한 자료에 후루카와 슌타로 사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상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듯 메모리, 반도체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게임 콘솔 산업을 지배해온 핵심 불문율은 공정 성숙에 따른 하드웨어 원가 절감과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만큼 부품을 대량 매입하고 공정 개선 및 재설계를 통해 부품을 줄이고 효율화하면서 기계값을 낮춰 많이 보급하거나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콘솔 하드웨어 비즈니스였죠. 하지만 이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조적 격변과 거시 경제적 변동성으로 인해 부품의 가격이 전례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기준 PC 메모리의 가격이 2024년 10월 기준 10배 가까이 폭등한 데서 알 수 있듯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폭등폭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상황은 닌텐도에게 치명적이죠. 현재 D램을 생산하는 회사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뿐이며 이 회사들이 전세계 수요의 90.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땐 일본에도 쟁쟁한 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이 D램이 한 종류가 아닙니다. AI 서버에 쓰이는 HBM3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스위치2에 들어가는 LPDDR5X 그리고 PS5에 들어가는 GDDR6도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를 생산하는 설비, 시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평택의 P5, P6 등의 최신 라인은 한 곳당 5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크니 확실한 제품만 만들어야 할 테고 이러면 제조사는 자연히 수요가 많은 제품,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을 우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기회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는 AI 전쟁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기면 미래 산업을 독점할 수 있기에 여러 기업들은 자신의 AI 서비스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HBM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 HBM의 수요는 폭증해버렸죠. 게다가 상품의 특성상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B2B 상품이기에 가격이 더 비싸며 납품처가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HBM 메모리 1개를 만들기 위해선 DDR 메모리 3개분의 설비가 필요하죠. 이런 점이 엮여서 반도체 3사는 최대한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라인을 HBM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램값이 비싸서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못하겠다. 생산시설을 늘려서 DDR도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말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투자 대비 수익이 높은 게 HBM이기도 하고 반도체 분야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3사는 여러 기업들과 단연간의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이로 인해 우선도가 떨어지는 나머지 메모리의 생산량이 줄었죠. 이러니 자연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LPDDR5X를 쓰는 스위치2와 스마트폰도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고요. 또한 닌텐도는 전 기기의 가격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도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PC, 서버에 쓰이는 DDR5 메모리는 HBM에 비해 마진과 수요가 떨어지는 물건이거든요. 자연히 서버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온라인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플라스틱 부품이라든가 혹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엔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닌텐도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히 닌텐도 팬들이 이에 놀라운 이유는 닌텐도가 기본 모델의 공식 출고가를 세대 도중에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소니의 경우 2009년에 한국 내 플레이스테이션 3의 가격을 리먼 쇼크 충격으로 인해 2번이나 인상한 적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5월에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가격을 약 $100가량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83년에 패미컴을 낸 이후 43년간 하드웨어 기본 가격을 이런 식으로 인상한 적이 없지요. 심지어 리먼쇼크로 인한 충격이 왔을 때도 사내 유보금으로 이를 다 끌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회사가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업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현재 디램 시장은 단 3사만이 독점하고 있으며 생산 주기가 6개월에 달하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수급 불균형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도 생산 수량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거나 가격이 예전처럼 바로 내려가진 않겠죠. 즉 닌텐도가 직접 이를 언급했다는 것은 감내할 수 있는 수익 방어 임계치가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닌텐도는 현재 메모리 단가 폭등은 물론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며 스위치 2 기준 약 6,000원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큰 난관은 이 금액이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2027년까지의 인상 속도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잡은 인상폭이라고 하죠. 또한 이로 인해 차기 판매 전망치를 1986만 대에서 약 16.9% 하락한 1650만 대로 낮췄습니다. 기기 보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 마진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닌텐도는 하드웨어 마진은 보수적으로 잡고 라이센스 비용과 카트리지 생산 비용, 그리고 아트워크 인쇄, 케이스 제조 수수료에서 마진을 챙기죠. 즉 하드웨어 판매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익도 한꺼번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한 기기가 비싸지면 유저들이 지갑을 닫으니 소프트웨어를 사는 사람도 줄어들게 됩니다. 설령 기기를 갖고 있어도 게임을 신중하게 구매하니 소프트웨어 장착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소프트웨어 판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치2의 소프트웨어 판매량은 극과 극입니다. 우선 동무판이 판매된 마리오 카트 월드는 1470만 장, 동키콩 반환자는 452만 장으로 나름 준수합니다. 포코피한 물량 부족 때문에 400만 장에 그친 경우죠. 하지만 포켓몬스터 Z의 경우는 스위치 1, 2 버전을 포함해 모두 1279만 장, 포켓몬스터의 파워를 생각하면 약간 미묘한 수치라 할 수 있죠. 게다가 그중 스위치2 버전의 판매량은 394만 장입니다. 또한 커비의 에어라이더는 187만 장, 마리오 테니스 피버와 메트로이드 프라임4는 100만 장도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스위치 1 때보다 약하다는 이야기죠. 이유는 메트로이드 프라임4처럼 완성도가 지적당한 경우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의 가격입니다. 커비의 에어라이더는 작품성은 보장되지만 커비 팬 중에 일부만을 노린 게임이라 가격이 비싸면 커비 팬도 한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마리오 테니스 피버의 경우에는 온 가족이 즐기는 파티 게임이라 가격이 비싸면 선택지에서 밀려나는 장르죠. 그래서 닌텐도는 가족 게임의 가격은 원래는 낮게 잡는데 현재 이 게임들은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잡혀있죠. 파생 장르, 파티 게임의 가격치고는 비쌉니다. 이건 전작들과 비교해도 명백한데요. 전작인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보다 3,000원이나 비싼 상황이니까요. 이유는 스위치2의 게임 카트리지 제조 가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밀 유지 조항 때문에 흘러나오지 않지만 어지간한 회사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고 하네요. 현재 서드파티가 서버에서 게임을 다운받는 키카드로만 게임을 내는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기기의 보급은 성공적이고 매출도 좋지만 스위치2의 소프트웨어는 팔리는 것만 팔리는 시기라 유저 장착률이 예상보다 낮은 편이며 앞으로는 기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급 속도도 둔화될 테니 소프트웨어 판매 및 온라인 서비스 수익이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향후 배당에도 영향을 주니 주가가 내려간 것이겠죠. 예전엔 원하는 게임이 나올 때까지 게임기를 기다렸다 사는 것이 이익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알아서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환경의 변화 및 팬데믹, 그리고 게임 하드웨어라는 것이 사는 사람만 사는 물건이 되어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었죠. 즉 하드웨어를 팔기 힘들고 자연히 소프트웨어도 팔기 힘들어진 상황. 그래서 소니는 아예 네트워크 생태계로 체질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드웨어는 한국 기준으로 발매 초기보다 약 51% 정도 인상되었지만 PSN 구독 모델과 제3자 라이선스 수익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죠. 즉 소니는 하드웨어 보급 대수 저하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을 네트워크 서비스로 보완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패스 등으로 이미 시작한 지 오래고요. 현재 닌텐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운로드와 온라인 비중이 오르는 바람에 매출이 상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닌텐도는 마리오와 포켓몬의 고객인 어린 유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아이가 쉽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닌텐도가 생각한 전략은 가격 인상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게다가 소프트웨어 가격이 높기 때문에 팔리는 게임만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수급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 기기 및 게임 판매량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어린 유저 이탈은 미래 핵심 소비층 감소로 이어지기에 만약 높은 가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여파는 수십 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닌텐도는 기기 판매량과 소프트웨어 장사율이 낮아진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주 및 유저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야마우치 히로시 닌텐도 사장은 닌텐도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메이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놀이인 만큼 이런 시대에 어떤 놀이를 제공할지를 제시해야 하는 회사니까요. 지식공장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